저는 오늘 여러분께 시니어 세대의 데이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데이트라는 것이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진 시니어 세대의 데이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맨스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죠.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시니어 커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데이트 장소를 선택할 때 너무 안전하고 익숙한 곳만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동네 카페에 가까운 공원, 익숙한 식당. 물론 이런 곳들도 좋지만 가끔은 새로운 자극과 설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특별하고 색다른 데이트 장소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도심 속 작은 갤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술관은 가봤어도 정작 동네에 숨어있는 작은 갤러리는 가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서로 다른 갤러리를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기십니다. 큰 미술관과 달리 이런 작은 갤러리는 조용하고 아늑해서 대화를 나누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작품을 보며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신진 작가들의 전시는 참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어 젊은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의 쿠킹 클래스입니다. 요즘 많은 전통시장에서 시장 투어와 함께 요리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만난 한 커플은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요리를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남편분은 아내가 레시피를 정확히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꼼꼼한 성격을 새삼 느꼈고 아내분은 남편이 즉흥적으로 재료를 추가하며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선했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한적한 서점입니다. 요즘은 대형 서점보다 독립서점이라고 불리는 작은 책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주인의 취향이 담긴 책들로 채워져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파트너와 함께 서점 데이트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씩을 골라서 카페 공간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고 하십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시간도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데이트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야간 천문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시간대 활동만 생각하시는데 저녁 시간의 데이트도 참 낭만적입니다. 도심을 조금 벗어나면 천문대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별을 보며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린 시절의 꿈을 나누는 시간은 정말 특별합니다. 한 부부는 결혼 기념일마다 천문대를 찾아 별자리를 관측한다고 하십니다. 망원경으로 달의 표면을 보거나 토성의 고리를 발견했을 때의 감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섯 번째는 도자기 공방입니다. 함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흙을 만지며 그릇이나 화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게 되고 완성된 작품을 집에 가져가서 사용할 때마다 그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은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시기에 도자기 클래스를 함께 들었는데 손을 맞잡고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빚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장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데이트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데이트 장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곳이라도 한쪽이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좋은 데이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두 분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최고의 데이트 장소입니다. 또한 데이트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갈지 함께 검색해보고 길을 찾아가고 예약을 하고 그날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모든 과정이 데이트의 일부입니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 설렘을 느끼고 기대감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상담했던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이제는 시간은 있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지역 문화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트 장소를 선택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계절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봄에는 꽃구경을 겸한 식물원이나 수목원이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나 실내 박물관이 적당합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아름답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천이나 찜질방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며 데이트를 즐기다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계도 함께 성숙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45년 차로 최근 몇 년간 관계가 많이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고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만 나가면서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러던 중 아내가 우연히 도심 속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전 정보를 보고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갤러리에 도착해서 사진들을 보는 순간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취미로 사진을 찍었던 그는 전시된 작품들을 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느꼈던 것입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오래 들여다보며 구도와 빛의 표현에 대해 아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결혼 후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매월 한 번씩 사진 관련 전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시 카메라를 들고 아내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모델로 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데이트 장소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 상대방에 대해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커플의 경우는 전통시장 쿠킹 클래스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요리를 담당했고 남편은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요리 수업을 들으면서 남편이 의외로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 수업을 듣고 나니 남편이 집에서도 간단한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혼자 해왔던 요리를 이제는 남편과 함께 하게 되면서 부담이 줄었고 남편은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처럼 요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장소의 선택은 단순히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것이 일상으로 이어질 때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서점 데이트를 즐기는 부부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각자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데이트라고 하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편안한 침묵도 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부부는 서점에서 각자 고른 책을 일주일 동안 읽고 다음 데이트 때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두 사람의 해석이 다르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또한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대화의 주제도 다양해집니다. 천문대 데이트를 즐기는 부부는 밤하늘을 보며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 작아 보입니다. 별을 보며 젊은 시절의 꿈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은 관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특히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의 관계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도자기 공방에서의 경험은 더욱 특별합니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은 명상과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파트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칭찬해주고 실패에도 함께 웃으며 다시 시작하는 모습에서 관계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트를 계획할 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벽함보다 진정성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화려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좋아할 만한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갤러리든 동네 공방이든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상대방을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낸 그는 조용히 동네의 작은 화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아내에게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손을 이끌고 간 곳이 바로 그 화실이었습니다. 부부 함께 그림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였죠. 아내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완전히 포기했던 꿈을 남편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두 분은 매주 토요일 오전을 화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림 실력은 서툴렀지만 캔버스 앞에 나란히 앉아 붓을 들고 있는 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과거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잊고 삽니다. 육아와 생계에 치여 서로의 개인적인 꿈과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나죠. 하지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시니어 세대는 그때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데이트 장소를 고를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거나 멀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들을 우선 탐색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좋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동네에서도 충분히 특별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매달 자신들이 사는 동네의 새로운 장소를 한 곳씩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인데도 가보지 않은 골목, 들어가 보지 않은 가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오래된 떡집에서 함께 떡을 고르고 작은 꽃집에서 화분 하나를 사서 집에 가져오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원 벤치에 앉아 읽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데이트의 빈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거창한 데이트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데이트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크고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자주 반복되는 작은 만남이 관계를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는 우리만의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데이트 시간을 갖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습니다. 목요일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설레는 마음이 생기고 무엇을 할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즐거워집니다.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충분히 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으로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데이트 중에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가는 곳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남겨보세요.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날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부부는 데이트할 때마다 찍은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거실에 두고 가끔씩 펼쳐본다고 합니다. 그 앨범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어디를 갈까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또 하나의 데이트가 됩니다. 데이트 복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시는데 데이트할 때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습니다. 새 옷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깔끔하게 입고 향수도 뿌려보세요. 상대방을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이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아내분은 남편과 데이트하는 날이면 항상 립스틱을 바른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지만 데이트 날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남편도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고 데이트 날이면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셔츠를 입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데이트가 끝난 후에도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취향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음 데이트를 더 잘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데이트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날짜와 장소, 그날의 기분을 한두 줄로 적어두는 것이죠. 나중에 그 일기를 읽어보면 그날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그날 데이트에서 느꼈던 감사함이나 행복감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고 그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약했던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갤러리에 가기로 했다가 임시 휴관이라는 안내문을 보고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고 우연히 예쁜 카페를 발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갤러리를 보는 것보다 더 좋았다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때로는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나 컨디션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한 곳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느린 사람을 재촉하지 않고 느린 사람도 상대방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한 남성분은 아내와 전통시장에 갔을 때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본인은 빨리 둘러보고 싶었는데 아내는 한 가게 한 가게 천천히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아내의 속도에 맞춰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내의 모습, 신선한 과일을 고르며 행복해하는 표정. 천천히 걸으니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도 더 잘 느껴졌습니다. 데이트 중에 대화를 나누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니 대화가 일상적인 이야기로만 흐르기 쉽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 물론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데이트할 때만큼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서로의 꿈이나 희망, 두려움이나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데이트할 때마다 질문 하나씩을 준비해 간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알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오랜 시간 함께 살았어도 여전히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데이트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세대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데이트 중에 계속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면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전화는 나중에 받고 메시지도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 시간만큼은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 아내분은 남편이 데이트 중에도 계속 전화를 받는 것 때문에 서운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나 친구들의 전화를 받느라 정작 옆에 있는 자신과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데이트할 때만큼은 전화를 받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데이트 시간에는 전화를 무음으로 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대화가 훨씬 더 깊어지고 친밀해졌다고 합니다.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데이트가 꼭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갤러리 입장료는 무료이거나 몇천 원 수준이고 도서관이나 공원은 아예 무료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간단히 떡을 사 먹거나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데이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도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것이 최고의 데이트입니다. 예산을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오히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창의적으로 데이트를 계획하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한 달 데이트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4번의 데이트를 계획합니다. 첫째 주는 무료 갤러리, 둘째 주는 전통시장에서 간식 사 먹기, 셋째 주는 도서관 데이트, 넷째 주는 조금 특별하게 작은 식당에서 외식하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 공방에 갔다가 도회에 빠지거나
갤러리를 다니다가 미술에 관심이 생기거나 서점 데이트를 하다가 독서 모임에 가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가 새로운 활동으로 확장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천문대 데이트를 시작으로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별자리 책을 사서 함께 공부하고 망원경도 구입해서 집 베란다에서 별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빛 공해가 적은 곳을 찾아 드라이브를 가서 밤하늘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공동의 취미가 생기면서 두 사람의 대화 주제도 다양해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해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 남성분은 매번 데이트가 끝나면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내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데이트는 또한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쌓인 작은 불만이나 오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는 같은 패턴으로 대화하고 다투지만 밖에 나가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심각한 갈등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자주 다퉜고 거의 대화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제가 권유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집 밖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약속 장소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다퉜는데 밖에서 만나니 서로에게 더 예의 바르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함께 작품을 만들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서점에서 책을 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자 두 분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집에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계획할 때는 계절의 특성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사진을 찍고 여름에는 시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더위를 피하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카페나 실내 공방에서 아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느끼며 1년 내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사계절마다 꼭 가는 단골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봄에는 강변공원, 여름에는 도심 속 갤러리, 가을에는 산책로, 겨울에는 온천.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가지만 계절이 바뀌면 풍경도 다르고 느낌도 다릅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작년 이맘때는 어땠는지 이야기하며 시간의 흐름을 함께 느낍니다. 데이트는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밖에 나가 걷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모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자극이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줄고 우울해지기 쉽지만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하면 자연스럽게 외출하게 되고 운동량도 늘어납니다. 또한 데이트를 위해 준비하고 꾸미는 과정에서 자기 관리도 하게 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즐기는 시니어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삶에 활력이 있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정신 건강도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데이트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화요일 오후나 목요일 저녁에 하는 데이트가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상대방이 보고 싶어서 나가는 데이트가 진짜 데이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로맨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로맨스를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생계를 위해 바쁘게 달려야 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황금기인 것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부는 80대 부부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50년째 이어오는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지 않은 이상 꼭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50년 동안 변함없이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파트너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나가자고 말해보세요. 동네 한바퀴를 걸어도 좋고 가까운 카페에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고 칭찬해 주세요. 오늘 머리 모양이 예쁘다거나 오늘 옷이 잘 어울린다거나 오늘 표정이 밝아 보인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걷는 동반자와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뀔 수 없이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상대방의 가치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데이트 장소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장소를 찾아보세요. 두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카페, 두 사람만 가는 조용한 공원, 두 사람만의 추억이 깃든 골목길. 그런 장소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설렐 수 있고 언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데이트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 설렘과 로맨스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